외세를 하늘 높이 우러러보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여기는 순간까지 맹목적으로 외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기 전까지 외세의 힘이 자신의 힘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외교와 의존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존하는 만큼 외세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세가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정상적인 사고라면 하지 못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습니다. 좀비 같은 안보사대주의를 제가 많이 비판하지만 외세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한국은 실제 지닌 힘보다 자신을 비하하는 데 능숙하고 상대를 실제보다 강하게 바라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는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끝도 없는 의심을 하다 보니 외세에 의존하는 크기도 커졌지만 반대로 내 힘을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상대는 강하고 그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국방을 강화시켜왔습니다. 군사력 6위 국가에서 나오기 힘든 안보 불안 증세가 이처럼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조금 특이합니다. 미국을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도 미국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러운 존재이고 함께 해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라 하지만 미국의 군대이고 미국이 외세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음 깊이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넉나간 몇 명을 빼고는 넉나간 몇이 힘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국익이나 안보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때문에 진영 간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다르고 넘을 수 있는 선의 위치가 달라 다투는 것일 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외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 극소수가 힘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다른 한국의 특징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오늘 주제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잠깐 거론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당사자는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과 공직자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에게 불리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 기득권에게 가장 성가신 존재가 언론입니다. 일반 국민은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이가 언론에게 당하거나 권력기관과 담합하여 사회를 어지럽힐 때 분노하지만 언론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면 정치권엔 경사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담합할 만도 한데 극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입으론 머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뿐입니다. 꾸준히 시도하는 여러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국민이 제어할 수 없는 특정 세력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실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에 쉽게 머리 조아리고 쉽게 포기하고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왜 맨날 다투는 모습일까요? 나라와 사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도 조금은 있겠지만 자신들의 불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 표를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명확한 답이 존재할 수 없는 논쟁거리에 휘말린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방종과 절제 사이에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을 때 최선과 최악을 자신을 두고 대비해 봅니다. 지금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머리가 쥐날 정도로 계산하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투면서 국민을 거론해야 하고 가치를 거론해야 하니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은 대체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가 달랐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 눈치를 보며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염치를 모르면 사람 대접 안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내려보낸 다음부터 오랜 기간 군부 독재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한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특이한 국민성이기도 한데 정부가 제시하는 것들 가운데 국가 발전에 어울리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어지간한 불편은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백신 접종을 보면 그 모습이 극명하게 보입니다. 언론 보도 분위기나 부정적인 댓글만 보면 우리나라 접종률은 40% 넘기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정권을 욕하는 것도 쉬지 않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신과 정서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인 경우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국민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국민성은 긍정적인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처럼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경제발전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했고 군사력이 세계 위기가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타고 들려오는 해외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처럼 시위나 저항이 일어난 대부분의 나라는 내전 상황이 되었거나 극심한 경제 붕괴를 경험했거나 치안이 무참하게 무너져 불안정해진 사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외교는 어떤 나라와 잘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특히 신경 써서 어느 나라와 외교를 잘해야 할까요? 오늘은 냉전 시대를 끝으로 소련에서 독립한 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하면서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근거를 둔 친러시아 성향 반군에 경제와 군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크림반도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는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갈등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외교적으로 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재차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가 그간 미국 측에 군사원조를 추가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6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추가 원조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정치개혁, 인권 문제 등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연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안정되게 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을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완성하면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일가스를 팔아야 하는 미국에게도 이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일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유럽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계속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양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통해서 안보 위협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나토 측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러시아가 인식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내버려 두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나토 규정 특성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차 대전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전 중이고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때문에 가입을 불허한다고는 못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개혁이 더 진전되어야 나토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위협을 줄이려고 나토 가입을 원하지만 나토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나토국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작은 양보라도 얻어낼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분쟁이 아니라면 영국이나 미국의 군함이 흑해에 들어갈 명분도 없고 군사훈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분쟁이 있는 지금은 어떤가요? 당당하게 들어가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나 몰라라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나토는 가입 여지와 군사적 지원 여지를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을 듣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신은 그렇게 느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고 참전할 거라는 믿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러시아가 가져야 전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을지 모르나 국제사회로부터 등신 취급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해 외교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약속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친밀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처제에선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며 선봉에 알아서 서주니 기특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밀착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열일한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외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열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한 원인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타진하며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외교에서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휴전 중인 국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외교는 이용당하느냐 아니면 당해주느냐의 차이가 있고 이용하느냐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용당하고 미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 이전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놀이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적당히 당해주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아이들이 절 한번 하면 5만원, 10만원이 생깁니다. 절 받는 어른들이 돈 나간다고 인상 쓰지 않습니다. 돈을 수거하려는 엄마라는 존재가 변수이긴 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외교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이런 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